요즘 만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중에 갑자기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고등학교 동창이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성공해 있거나 항상 수줍음이 많던 직장 후배가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변화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항상 술자리에서만 열정을 보이던 대학 친구가 3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더군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바로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였습니다.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때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는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삼국시대 오나라의 한 무장이 보여준 놀라운 성장과 변화의 이야기를 통해 괄목상대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일화를 넘어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성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와 총나라 그리고 오나라가 천하를 삼분하여 서로 견제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강동의 오나라는 손권이 이끌고 있었는데 그는 젊은 나이에 형 손책의 뒤를 이어 군주가 되었지만 뛰어난 통찰력과 인재 등용술로 오나라를 강국으로 성장시키고 있었죠. 오나라 군영의 한쪽에서는 병사들이 무예를 연마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 그리고 장수들의 호령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훈련하는 이는 바로 여몽이었습니다. 여몽은 평범한 병졸 출신으로 타고난 용맹함과 전장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장군의 자리까지 올라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게 변해 있었고 거친 손에는 수많은 전투의 흔적인 상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부하들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와 마지막까지 남아 무예를 연마했고 전투에서는 항상 선봉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장군님, 오늘도 훈련이 끝나셨습니까? 한 부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몽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내일도 계속하자. 그의 이런 성실함과 용맹함은 손권의 눈에도 들어왔고 그로 인해 여몽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몽에게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기 때문에 학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는 뛰어난 능력을 보였지만 병법서를 읽거나 전략을 세우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권은 여몽을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궁궐의 정원에서 둘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꽃들은 화사하게 피어나 있었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여몽, 그대의 용맹함과 충성심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바요. 손권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몽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주군. 제 모든 것은 주군과 오나라를 위한 것뿐입니다. 손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여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대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 그대는 무예에는 뛰어나지만 학문이 부족하오. 전쟁은 단순히 칼과 창으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오. 그대가 더 큰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문을 익혀야 할 것이오. 여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지적받은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주군의 조언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군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나이에 글을 배울 수 있을까요?
손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학문의 장벽이 되지 않소. 중요한 것은 그대의 의지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요. 그날 이후 여몽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군무를 처리했지만 밤이 되면 촛불 아래에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자의 기본부터 시작해야 했기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칼을 쥐는 데는 익숙했지만 붓을 잡는 것은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아,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여몽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실수로 잘못 쓴 글자들이 가득한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권의 믿음과 자신의 의지로 그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여몽은 전장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행군 중에도 잠깐의 휴식 시간에도 그는 항상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때로는 병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여몽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투 중에도 책을 읽으시다니. 한부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여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용맹함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네.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지. 내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오나라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세월이 흘러 여몽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기본적인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병법서와 역사서까지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략적 사고도 점점 발전하여 이제는 단순한 전투 지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나라에 중요한 군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위나라와의 국경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오나라의 중요한 장수들과 참모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는 여몽과 노숙도 있었습니다. 노숙은 오나라의 중요한 참모로 뛰어난 학식과 전략적 안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여몽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지만 최근 몇 년간은 각자의 임무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노숙은 여몽이 여전히 무식한 장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각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은 위나라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몽이 입을 열었습니다. 노숙 선생의 의견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노숙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여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아는 여몽은 이런 회의에서 거의 발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몽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위나라는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조조의 아들들 간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고 있고 북방의 오랑캐 문제도 그들을 괴롭히고 있죠. 손자병법에서도 말했듯이 적이 분열되어 있을 때가 공격의 최적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낼 때입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여몽에게 향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고 인용한 병법도 적절했습니다. 노숙은 특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던 여몽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권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몽의 의견이 일리 있어. 우리는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오. 회의가 끝나고 노숙은 여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몽, 자네가 그렇게 말할 줄은 정말 몰랐네.
언제부터 그런 식견을 갖게 된 건가? 여몽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주군의 조언 덕분이요. 몇 년 전부터 학문에 정진해 왔소. 노숙은 여몽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구려. 자네는 이제 오나라에 있을 때의 그 여몽이 아니야. 내가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달라졌어. 여몽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비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하는 법이라네. 이 말을 들은 노숙은 크게 감탄했고 이 일화는 곧 오나라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몽의 말 선비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명언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몽의 성장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전략가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오나라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특히 관우가 지키던 형주를 빼앗는데 성공하는 큰功을 세웠습니다. 손권은 여몽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몽을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궁궐의 정원을 거닐었는데 이번에는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그들 주위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몽, 그대의 성장은 정말 놀랍소. 내가 그대에게 학문을 권했을 때 이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을 줄은 나도 예상하지 못했소. 손권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몽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주군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주군께서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고 저는 그저 그 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손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그대의 의지와 노력이요.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받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이는 드물지요. 그대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그대를 만든 것이요. 여몽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제가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주군의 믿음과 제 자신에 대한 약속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손권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요. 괄목상대,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달라진 그대의 모습은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요. 여몽은 단순한 무장에서 시작하여 학문과 전략을 겸비한 명장으로 성장했고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남긴 선비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말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괄목상대는 눈을 비비고 상대를 다시 본다는 뜻으로 누군가의 놀라운 변화나 성장을 목격했을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구성하는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괄은 긁다, 비비다라는 뜻이고 목은 눈을 의미합니다. 상은 서로 또는 모습을 뜻하며 대는 대하다, 마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글자가 모여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사자성어의 유래가 된 여몽의 일화는 삼국지의 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몽은 본래 무식한 장수였지만 손권의 조언을 받아들여 학문에 정진한 결과 뛰어난 지략가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오랜 친구였던 노숙조차 이제 오나라에 있을 때의 여몽이 아니다라고 감탄했고 이에 여몽이 선비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한다고 대답한 것이 이 사자성어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괄목상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로는 일신우일신은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다는 뜻으로 끊임없는 자기 갱신과 발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자성어들은 모두 인간의 성장과 변화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동양 철학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괄목상대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나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자성어의 핵심은 내면적 성장과 지식의 확장, 그리고 그로 인한 사고방식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몽은 단순히 지위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학문을 통해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더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괄목상대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몽은 이미 작년의 나이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그의 의지와 노력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나이나 환경,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노력하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괄목상대는 삼국시대라는 격변의 시기에 탄생한 표현입니다. 이 시기는 끊임없는 전쟁과 권력 다툼으로 인해 개인의 능력과 성장이 매우 중요했던 때였습니다. 여몽은 단순한 무장에서 시작하여 학문과 전략을 겸비한 명장으로 성장함으로써 오나라의 중요한 인재가 되었고 국가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이 결국 사회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목상대라는 표현이 오늘날까지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성장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고대 중국에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몽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는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괄목상대는 또한 타인의 성장과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도 일깨워줍니다. 노숙이 여몽의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의 성장과 변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와 사회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 괄목상대는 단순한 사자성어를 넘어 인간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는 철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중요성,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타인의 성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중요하며 그렇기에 괄목상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새로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혹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도전을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몽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괄목상대할 만한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오늘,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